두 번째 세션 지능형 미디어 서비스 기술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딥러닝 기반 미디어 추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꼭 미디어일 필요는 없고요. 광고일 수도 있고 앱일 수도 있고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딥러닝 기반으로 동작하는지가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주제죠. 넷플릭스, 유튜브 항상 우리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이 깔려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으로 저한테 이 컨텐츠를 추천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각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든 방법을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문서로 논문 형태로 출간된 거와 이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작성이 됐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딥러닝 기반 미디어 추천 시스템이 이렇게 동작한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 넷플릭스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들이 어떻게 뜨냐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서 뜨냐가 질문인 거죠. 넷플릭스, 페이스북, 유튜브, 핀터리스트. 핀터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보드와 그 사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거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그다음 모로코는 그 광고 추천해 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앱을 사용할 때 이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줘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지 관련 있는 광고를 보여줘야지 그리고 이제 클릭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걸 결정해 주는 회사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하실 게 이 레코멘데이션은 기본적으로 랭킹 프로블럼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저한테 이제 어떤 넷플릭스라고 하면 비디오가 쫙 있겠죠. 엄청 많겠죠. 그 비디오를 정렬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정렬하냐 하면 제가 좋아할 법한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를 갖고서 그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디오들을 이렇게 정렬하는 게 아이템들을 정렬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추천인 거죠. 그랬을 때 저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봤는지 클릭했는지 인터랙션이 있었는지 구입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상호마다 다른 거죠. 이게 제품이냐 아이템이냐 미디어냐 이런 거 다른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거에서 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어떤 쿼리 갖고 서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소셜 미디어라고 그러면 제가 라이크, 쉐어 이런 걸 눌렀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정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넷플릭스에서 어떤 비디오를 봤어요. 그 정보가 있으면 그럼 넷플릭스는 저한테 어떤 비디오를 추천해야 되는 거죠? 그 비디오를 추천한 거는 좀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걸 추천해 줘야 되는데 그거랑 비슷한 걸 추천해 줘야 되는데 그 비슷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넷플릭스가 가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수십만 개 중에 하나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피처 벡터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면 10만 차원인 거고 제가 1300 몇 번째 걸 본 거죠. 이제 그걸 갖고서 제가 어떤 걸 좋아할지 추천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스팟한 피처라는 거죠. 물론 제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거주 국가라든지 그런 정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엄청나게 스팟한 피처들인 거죠. 10만 개 중에서 제가 산 게 50개인데 50개가 뭔지가 딱 적혀 있는 거죠. 광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죠. 광고 중에서 저한테 보여준 게 진짜 많은데 제가 뭘 클릭했는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저에 대한 성향들 갖고서 광고를 추천해야 되는데 제 성향이 웹사이트 방문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정말 수도 없이 많죠. 그 다음에 그게 같은 도메인이라고 해도 거기 세부로 들어가면
네이버 예를 들자면 거기 뉴스를 봤는지 만화를 봤는지 이렇게까지 들어가면 도메인 하나에도 이제 엄청난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이라는 게 이런 엄청난 카테고리컬 피처, 엄청난 스파스한 피처로부터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의 순서를 매기는 거니까요. 덴스한 피처를 주로 다루는 머신러닝 기법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시작 측면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덴스한 피처들을 갖고서 시작하는 거랑 비교해서 이 레코멘데이션은 스파스한 피처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난 수의 카테고리를 가진 카테고리컬 피처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접근법도 있는데요. 뭐 우선 전통적인 접근 방법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 딥러닝 기반 방법을 볼 건데요. 전통적인 기법 방법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사람이 생각하기 쉬운 게 컨텐트 필터링이죠. 어떤 거냐 하면요. 어떤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갖고서 이 사람은 뭐 액션형을 좋아한다. 이런 식의 컨셉인 거죠.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 있고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두 개의 구별이 아주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딥러닝 기반의 방법은 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저보고 뽑으라고 하면 임베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파스한 피처들을 이 카테고리컬 피처들을 잘 임베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에 넣는 건데요. 거기서도 뭐 이걸 어떻게 임베딩 할 건지 임베딩한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시게 되면 뭐 많은 시스템들이 이런 컨셉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레퍼런스고요. 뭐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데요. 뭐 지금 제 발표 자료에서 언급되는 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뭐 임베딩이란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임베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임베딩은 이제 매핑이죠. 디스크릿, 뭐 카테고리컬 이런 피처들을 컨티뉴어스 넘버, 그러니까 덴스한 피처를 보내는 매핑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편번호, 뭐 제가 개수 모르겠지만 수만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적어도 숫자를 봤을 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숫자가 뭐 크다 작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르다는 의미만 있는 거죠. 학번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카테고리컬 피처인 거고요. 얘를 덴스한 피처로 어떤 숫자들이 의미를 갖는 뭐 크다 작다 뭐 차이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갖는 도메인으로 매핑을 하는 거고요. 여기 우편번호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의 뭐 평균 소득으로 매핑을 한다거나 그러면 뭐 크다 작다 이런 게 의미를 갖죠. 우편번호를 빼는 건 의미가 없지만 매핑돼서 $10,000, $20,000 빼는 건 의미가 있죠. 뭐 위치 위도 경도로 보낸다면 뭐 보간 두 개의 중간이 우편번호의 중간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쪽에다가 뭐 3대 1로 인터폴레이션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만약 위도 경도라면 인터폴레이션 의미가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 문맥에서 보통 임베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이제 두 가지 성질을 이제 보통 갖고 있죠. 하나는 디멘전을 줄였다.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은 디멘전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사전 같은 거 생각하신다면 뭐 사전에 뭐 5만 단어 정도 생각한다면 퀸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5만 차원의 5만 개의 0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Q니까 이제 뒤쪽이겠죠. 그 중에 1이 하나 있는 이런 엄청나게 고차원의 벡터인 거죠. 이거를 워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저차 수백 차원 수준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디멘전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도착한 도메인에서는 어떤 이 숫자들이 또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뭐 예인데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냐는 건데 그냥 우선은 임베딩 하는 아주 뭐 굉장히 뭐 거의 토익 example 수준의 임베딩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어들이 있는 거고요. 이 단어들을 임베딩 하려는 건데 뭐 숫자 4개로 표현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여기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숫자 4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숫자 4개를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보통 어떤 태스크를 갖고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 태스크라는 게 여기서는 뭐 이제 약간 컨텍스트가 비슷한 단어를 모아놓은 거죠.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지만.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뭐 얘가 나와야 된다.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와야 된다.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와. 이러려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뉴럴 네트워크 형식, 뭐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뭐 뉴럴 네트워크로 보기보다는 뭐 테이블 룩업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입력 출력을 잘 트레이닝 시키고 나면 얘가 이 웨이트들이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죠. 보시면 지금 뭐 제가 뭐 트레이닝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뭐 요 이쪽에 나오는 게 이제 타겟인 거죠. 이걸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갔을 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단어들이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그 숫자들이 그 단어가 가진 의미랑 어느 정도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웨이트들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이제 여기에 적힌 숫자들이 이제 어떤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어느 정도 표현하는 거죠. 쌤은 너무 토익 앰플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맨이랑 킹이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있고 우먼이랑 퀸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관계가 굉장히 비슷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5만 단어가 있으면 이걸 그냥 표시하면 5만 차원의 굉장히 스파스한 벡터인데 걔를 인베딩을 하고 나면 수백 차원으로 우선 디멘전을 엄청 줄였고 5만에서 수백으로 그 다음에 이 수백 차원의 디멘전에서는 그 어떤 벡터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두 벡터의 차이가 뭘 의미한다든지 여기서 뭘 빼서 뭘 더하면 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파스한 피처를 굉장히 덴스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혹은 뭐 카테고리컬 피처를 덴스 피처로 바꿔주는 게 인베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인베딩이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보시면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아이템 4개를 뭐 다 좋아요, 싫어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질문은 이 사람이 이거를 좋아할지 싫어할지죠.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거죠. 지금까지의 보고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뭐 이걸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사용하는 방법도 있죠. 어떤 거냐 하면 이 아이템과 이 유저를 어떤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벡터는 뭐 사람이 디자인할 수도 있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벡터를 표시한다는 게 핵심적인 거죠. 이게 이제 인베딩인 거죠. 이게 이 아이템의 인베딩, 이 아이템의 인베딩, 이 아이템의 인베딩, 이 아이템의 인베딩, 이 유저의 인베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여기 채워야 될 숫자를 요 인베딩된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는데요. 보통 이제 벡터의 내적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개의 어떤 유사도의 측정 같은 거죠. 두 개가 얼만큼 이제 잘 독립이고 상관이 없으면 0에 가까울 거고 상관이 있으면 1에 가까울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두 인베딩 벡터의 유사도를 측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목적 함수 관점에서는 자 보시면 이제 이 매트릭스가 제가 관찰한 곳에서는 뭐 관찰이 안 돼 있는 곳은 빼고요. 관찰한 곳에서는 요 값하고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인베딩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유저의 인베딩 테이블, 아이템의 인베딩 테이블. 목적 함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가장 지금 맨 위에 보이시는 게 가장 뭐 일반 뭐 쉬운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관찰한 범위에 있어서는 관찰된 값과 두 개 내적한 값이 비슷하도록 인베딩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수식이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게 뭐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는 결국 두 개의 차이를 매저하는 거니까요. 관찰된 값에 대해서는 요 내적한 거랑 이 두 개가 비슷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뭐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들어갔죠. 뭐 이게 프로비언스 놈이니까 뭐 숫자를 최대한 제곱의 합을 뭐 많이 작게 하면서
뭐 그 정도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바이어스 같은 게 더해지도록 해가지고 뭐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베리에이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베딩 테이블 두 개의 곱이 내가 아까 관찰한 매트릭스랑 비슷하도록 만들어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러닝에도 이제 쓰일 수 있는데요. 이러닝이라는 거는 뭐 사실은 뭐 문제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문제들을 추천해 주는 거. 근데 뭐 공부니까 문제를 추천할 때 너무 맞출 것 같은 것 좀 빼고 적당히 틀릴 것 같은 걸 추천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용자가 지금까지 맞다 틀렸다 이런 정보를 갖고서 이 사람이 지금 적당히 틀릴 것 같은 문제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이걸 전적으로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WRB를 한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도 있고, 데이터로부터 얻어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사용자가 어느 정도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사용자라기보다는 전문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면요. 그럼 상황이 이런 거죠. 이제 사용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란 집합에 I, J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가 I번째 학생이 J번째 문제를 푼 기록이 있는 거고요. 점수도 있는 거죠. 뭐 간단하게 해서 맞다 틀리다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시스템이 원하는 거는 요 S에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문제 아직 풀지도 않았는데 풀었을 때 몇 점을 받을지 알고 싶은 거죠. 맞을지 틀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앞에 있는 로스 펑션을 갖고서 뭐 테이블을 찾아도 해결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전문가의 안목이 뭐 더 믿음직하다면 전문가가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뭐 전문가 디자인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뭐 학생을 이제 보고서 이 학생은 뭐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뭐 곱셈 능력치, 나눗셈 능력치, 더하기 능력치, 뭐 숙련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문제도 보고서 이거는 더하기 문제니까 요런 게 필요하다. 요거는 곱하기 더하기 문제니까 요렇게 필요해. 나누기 문제 이렇게 필요해. 그랬을 때 두 벡터를 내적하면 예상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디자인해서, 뭐 저는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사람이 개입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람이 디자인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데이터로부터 인베딩 벡터를 만들 수도 있죠. 보통 요즘에는 뭐 데이터로 만든 게 결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뭐 데이터 뭐 이제 인간의 인사이트가 뭐 그렇다고 뭐 꼭 필요 없는 건 아니니까요. 뭐 상황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은 이제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바꾸고 이제 딥러닝 갖고서 뭐 슈퍼바이즈든 뭐 이렇게 러닝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에 뭐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자랑 아이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로부터 이 사용자 이 아이템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가 나오는 거죠. 뭐 CTR이라고 뭐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썼는데요. 이건 뭐 이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숫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유저랑 아이템을 원활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앞과랑 비슷하게 유저랑 아이템을 뭐 인베딩 할 수도 있겠죠. 뭐 이 경우는 이런 그림을 표시할 수 있겠죠. 이제 유저가 있으면 뭐 유저의 뭐 레이턴트 벡터, 아이템의 레이턴트 벡터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얘가 이 사용자가 이 아이템을 좋아할지, 좋아한다면 몇 점을 좋아할지 뭐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뭐 유저와 아이템이 딱 고정된 상황에서는 가능한데, 사실 많은 경우에 유저와 아이템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유저가 금방 딱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이템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이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뭐 어노테이션 뭐 이런 거 적을 수도 있지만, 유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게 콜드 스타트인데요. 그러니까 뭐 앞에 같은 인베딩과 플리 커넥티드가 통하는 괜찮은 상황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같은 모델이 이제 좀 안 좋은 점은 유저가 추가되든지 아이템이 추가됐을 경우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이 혹은 시스템의 일부가 새로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전까지는 이제 아이템과 유저의 추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유저가 추가됐을 때, 뭐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을 때 보통 동영상을 몇 개만 봐도 이제 추천들이 쫙 뜨는 거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써서 아이템을 추천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이 유저는 이걸 좋아해. 뭐 거의 뭐 이거 앞에 있는 이거는 그런 느낌이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해. 뭐 컨텍스트 같은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 같은 거를 갖고서 나한테 추천을 해준다면 이제 컬드 스타트도 잘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컨텍스트냐? 뭐 가장 쉬운 컨텍스트는 제가 지금 본 비디오가겠죠. 뭐 제가 몇 시간 동안 본 비디오, 지금까지 본 비디오 이런 걸 갖고서 추천을 하는 거죠. 어쩌면 뭐 제가 뭐 영화를 보고서 이런 영화 좋아한다, 이런 영화 좋아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제가 본 영화들, 제가 여러 번 본 영화들 이것 자체가 어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뭐 유저와 아이템을 원한 인코딩하고 인베딩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본 비디오 카테고리를 비춘 거죠. 뭐 제 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로 들어가는 거죠. 입력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템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판단하도록 하는 게 이제 어떤 포뮬레이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면요. 좀 너무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이거는 제 유튜브 추천 화면인데요. 그러니까 다 제가 안 본 것들인데 조금 본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 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많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유튜브에 몇 개의 비디오가 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뭐 그런 수치가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엄청 많은 거 확실하니까요.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이제 우선 캔디데이트를 뽑는 거죠. 사용자 정보를 갖고서 수백 개의 캔디데이트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수백 개의 캔디데이트를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어떤 본 비디오 정보들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건데요. 이런 깔때기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 비디오 데이터셋이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본 히스토리. 이 사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죠. 내가 무엇을 봤는지가 다음에 뭘 볼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뭐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뭘 최근에 검색했다라든지, 아니 방금 전에 뭘 봤다라든지. 그걸 갖고서 이제 수백 개 후보를 뽑은 다음에 그걸 갖고서 랭킹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보통 오른쪽에 쫙 리스트로 뜨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지금 뉴럴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본 비디오들이 유튜브는 아마 모든 비디오들에 대해서 인베딩 벡터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비디오를 업로드하면 그걸 누가 어노테이션 하진 않잖아요. 뭐 제가 뭐 잠깐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가 뭐 딱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불성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디오를 분석해서 아니면 거기 나온 소리를 분석해서 뭔가 인베딩 벡터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검색한 것들 워드 인베딩 통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어떤 거지 내가 뭘 검색했는지를 표현하고 그게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할 만한 비디오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백 개 중에서 이제 수십 개를 추리려고 할 때는 임프레션은 뭐 저한테 노출된 비디오들인 거죠. 노출된 비디오들 딱 인베딩 벡터들 중에서 제가 본 비디오의 인베딩 벡터들 제가 사용하는 언어의 인베딩 그 다음에 뭐 데모그래픽 데이터들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제가 이제 하이 레벨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비디오의 인베딩 결과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랑 어떤 공통점이 있는 그런 비디오들이 높은 점수를 받겠죠. 물론 그 중에서 본 거를 한 번 더 보여줄지 뺄지 이런 건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인터랙션이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뒤에 갈수록 좋은 방법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레커멘데이션은 시나리오가 너무 달라가지고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뒤에 갔다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상황 따라 다른 거죠. 뭐 유저 아이템이 고정돼 있으면 앞에 있었던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인터랙션을 보고 싶은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인셉션도 보고 이 오래된 로미오 플러스 줄리엣도 봤다면 이 사람한테 추천해줘야 될 거는 아마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어떤 스파스한 피처들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이 굉장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게 어떤 영화다, 평균 내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터랙션, 이것들이 두 개가 동시에 켜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인셉션을 봤더라도 이 사람이 인터스텔라를 봤다면 이 사람한테 추천해줄 영화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금까지 어떤 피처들의 스파스 피처들의 어떤 인터랙션도 보겠다. 두 개가 언제 동시에 켜졌는지 이런 걸 보겠다는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 아이디어도 여러 개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드 앤 딥 러닝인데요. 뭐냐 하면 오른쪽은 이제 이게 인베딩이 있고 스파스 피처가 들어가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와 굉장히 유사하죠. 스파스 피처가 들어가면 인베딩 테이블에서 뒤져서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 넣는 거죠. 근데 오른쪽이 이제 와이드한 부분, 이게 이제 딥한 부분인 거죠. 딥하죠. 와이드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여러 개의 피처들이 있으면 얘가 얘랑 동시에 켜졌는지 이런 것들 쫙 보는 거죠. 얘랑 얘가 동시에 켜졌는지, 얘가 이 영화랑 이 영화를 둘 다 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정확한데요. 뭐 이런 컨티뉴어스 피처는 원래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정보들도 들어가는데 인베딩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카테고리컬 피처들은. 근데 그거에 추가로 이게 이제 딥 부분이죠. 딥한 부분에 추가로 이제 와이드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와이드한 부분은 뭐냐면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들이 동시에 1이 되는지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젠더랑 랭귀지라고 하면 영어를 쓰는 여자. 그럴 경우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처들을 아까 했던 이 영화도 보고 이 영화도 봤다. 이런 것처럼 뭔가 뭐 10대에 뭐 치킨을 좋아하는 남자. 그러면 1이 되는 뭐 그런 것들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뭐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10대에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 이랬을 경우에 뭔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사용하기 좋은 정보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런 생각을 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DLRM이라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이제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같은 인터랙션을 보고 싶은데 스파스 피처가의 디멘전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뭐 5만 근데 그거에 아까 같은 두 개짜리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한다고 해도 5만 곱하기 5만이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대부분 다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인터랙션을 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SVM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 뭐 보면 이제 포리노미얼 커널인데 이게 뭐 컬럼 벡터 형식을 쓴다고 해서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둘 사이 어떤 인터랙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곱한 텀도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 스파스 피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대부분 0이 뜨는 거죠. 절대 다수가 0인 거죠. 그렇다면 뭔가 이걸 갖고서 뭐 유용한 러닝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머신러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스태티스컬 어떤 피처들 이런 걸 통계적인 걸 봐야 되는데 통계가 그냥 압도적으로 저게 다 0이다 그러면 뭐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머신,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에게 이런
이런 2차 피처들을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어떤 압도적으로 0이 많은 상황을 또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인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 표현하는 거에 어떤 좀 서브다 하지만 0이 많은 상황에서 훨씬 더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어퍼라는 기호는 이제 이렇게 내적하게 되면 이제 시메트릭이니까 이 윗부분만 가져왔다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만 보시면 이것도 일종의 인터랙션을 보는 거죠. 그냥 근데 하지만 0 엄청 스파스한 거로 하면 이 테이블이 너무 커진 건 두 번째 문제고, 너무 0이 많아서 뭔가 학습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베딩해서 인터랙션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인터랙션을 쓰겠다는 생각하고 인베딩 하겠다는 생각을 두 개 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DLRM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면 관련된 페이퍼가 굉장히 많은데요. 알고리즘 관한 페이퍼, 이걸 어떻게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 할 건지, 어떻게 서비스 할 건지, 어떻게 빨리 할 건지, 이런 관련된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보시면 뉴메리컬 피처, 그러니까 덴스한 피처도 그냥 MLP에 들어가는 거죠. 카테고리컬 피처는 인베딩 테이블에 들어가서 여기서 아까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에 썼던 그 아이디어처럼 인베딩 벡터들이 어떤 인터랙션들을 하는 거죠. 내적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숫자들 뽑아내는 건데, 이거는 뭐 인베딩된 디멘전이 100차원이다. 그럼 100 곱하기 100. 그 중에 뭐 시메트리까지 생각한다면 그거의 반 정도만 숫자가 남겠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인베딩한 게 이런 벡터들이라면 이렇게 인터랙션 이렇게 구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내가 피처들 인터랙션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너무 스파스하니까 인베딩해서 인터랙션을 구하겠다. 이 정도 생각이 이제 키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메리컬 피처 MLP 통과한 거랑 인터랙션 구한 거랑 이제 컨캐트네이트 시켜서 MLP에 들어가서 이게 이 사람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한테 추천을 좀 아까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우선 뭐 100개, 200개 정도는 추려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정렬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뭐 아이템 하나 추천하는 것조차도 인퍼런스 양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최소한 수백 개 후보 중에서 이걸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추측컨대 배치가 좀 크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많으면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또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거고. 그래서 이 레코멘데이션은 사실은 뭐 이제 계산 요구량, 뭐 어떤 서비스 요구량, 이게 이제 쿼리의 양이 엄청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ML 퍼프 머신러닝 관련돼서 어떤 하드웨어, 어떤 시스템이 가장 잘하는지 이제 벤치마크인데요. 그 벤치마크 리스트 중에 이제 DLRM이 있는 거죠. 딥러닝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공신력 있는 벤치마크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 모델 사이즈가 이제 뭐 100기가 이런 거죠. 이것도 뭐 사실 공개된 데이터로 트레이닝하니까 뭐 이제 페이스북이 가진 모델은 이거 뭐 훨씬 더 크겠죠. 뭐 구글이 가진 모델 훨씬 크겠는데 이거는 뭐 공개된 모델 수준이 벌써 이제 100기가인 거죠. 아니 이렇게 왜 그렇게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인베딩 테이블이라는 게 우선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벡터라 크기라는 게 있겠죠. H.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 카테고리 아이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아이템 수가 10만 개다. 카테고리 26개다. 디멘전 118차원이다. 이게 벌써 1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유튜브의 비디오가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겠죠. 그다음에 뭐 저한테 뭘 추천해주기 위해서 제가 방문한 사이트들을 이렇게 카테고리컬 피처로 쓰겠다. 그랬을 때 그 사이트 수만도 엄청날 텐데 거기에 추가로 그 사이트에 뭐
어떤 서브 페이지를 봤는지, 뉴스를 봤는지, 만화를 봤는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 엄청나겠죠. 뭐 사전 단어 뭐 이런 거 5만 정도 단어인데 이런 건 오히려 작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인베딩 테이블이 엄청나고 이 추천 시스템은 크기가 뭐 가진 뉴럴 네트워크 모델 중에서 독보적으로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비스하는 걸 보면요, 뭐 인베딩 룩업 뒤지는 부분은 뭐 CPU 기반의 걸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뒤에 뉴럴 네트워크 부분은 이제 뭐 전용 하드웨어가 이제 쓰일 수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요. 뭐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선택은 이런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인베딩 딥 뉴럴 네트워크 봤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추천 시스템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도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상황인 거죠. 사용자가 있고 이 사용자가 무슨 아이템을 샀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기 딱 좋은 거죠. 혹은 거기에다 더 나와서 이 사용자는 이 사람하고 뭐 친구 관계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 그룹에 속해 있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법이 이 추천 시스템에도 적용되면 아주 괜찮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인간과 아이템, 유저와 아이템, 그룹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하는 머신러닝 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데 뭐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 이 노드는 뭐 어느 그룹에 속한다. 근데 지금 상황은 링크 프리딕션인데 뭐냐면 두 개의 노드가 연결되는 게 좋다 이건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그래프인 거고 요 점선이 이 사용자가 이 아이템을 샀다라는 걸 표시한다고 했을 때요. 이 질문은 이 사람한테 이 아이템을 추천할지는 여기가 링크가 있는 게 적당하냐 안 하냐라는 질문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링크를 잘 프리딕션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추천 시스템의 어떤 키 퀘스천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이 결국 이것도 이 그래프 상에서 노드들을 잘 인베딩 하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의 많은 질문들이 결국은 어떻게 이 입력을 잘 인베딩 하냐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베딩만 잘 됐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두 개를 이 사람이 이 아이템을 좋아할지는 뉴럴 네트워크에 넣은 뉴럴 네트워크 물론 트레이닝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 지금까지 어떤 쉘로우한 인베딩을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이거를 표시하는 게 좋아. 이 아이템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 해서 뭔가 요 그래프 스트럭처를 고려해 가지고 인베딩 벡터를 찾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은 굉장히 재밌고 이제 굉장히 이제 풀어면 시간 분야인데요. 뭐 지금 그 아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프 컨볼루션 어떤 거냐면 이제 각 노드들이 어떤 인베딩 벡터, 레이턴트 벡터를 갖는 거고요.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스텝이 지속될수록 이제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주변을 고려해서 뭐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각 픽셀이 뭐 RGB 값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컨볼루션이 진행되면서 그 피처들이 주변을 잘 고려한 좋은 인베딩이 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베딩 된 결과 혹은 뭐 피처 벡터들이 있을 때 이것들이 우선은 원바이 원 컨볼루션 느낌으로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정보들, 연결된 주변 정보들을 고려해서 이 인베딩 레이턴트 벡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런 스텝들이 지속이 되면 멀리 있는 것까지 관계들까지 고려해서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레이턴트 벡터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메시지 패싱하는 이 업데이트한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주변 정보들을 잘 취합하겠다는 거죠. 주변 정보들은 뭐 평균을 내겠다. 이런 웨이트로 평균을 내겠다. 혹은 뭐 최대값을 취하겠다. 평균값을 취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인베딩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박스들이 이제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작은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이게 통과하고 뭐 이 메시지가 모아지고 그걸 또 통과하고 모아지고 이런 식으로 각 노드들이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제 스텝이 반복될수록 그래프 상에 있는 멀리 것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피처 벡터, 컨텐트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그래프 스트럭처도 보는 거죠. 얘랑 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정보를 이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핀터리스트라고요. 이게 이제 보드, 그다음에 용어는 뭐 핀이랑 보드라고 하나요? 이미지가 어디에 이제 가는 게 좋은지 이렇게 얘는 이런 보드에 추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트레이닝 했더니 여기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요거는 뭐 이미지로 검색한 거, 어노테이션을 검색한 거, 이건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보다 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로 관계까지 잘 고려해서 이미지를 보드에 추천해 준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잘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거고 그 그래프를 갖고서 인베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면 더 잘 될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봤고요. 전통적인 방법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인베딩을 사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 추천 시스템 어떻게 만드는지 봤습니다. 인터랙션을 어떻게 쓰는지도 봤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갖고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서 그걸 잘 표현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제가 본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어떤 평가가 전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A, B 테스트 이런 걸 하긴 하지만 어떤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바이어스 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논문, 이제 요 글에 이제 출전이 된 논문에서는 이게 수많은 학회에 좋은 결과들이 실제로 굉장히 재현이 잘 되지 않고 재현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옛날 방식과 비교해서 특별히 좋은 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사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상황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평가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서 비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